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헌재가요. 네. 그 한 명 임명 안 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네. 대해서 2월 3일 날 네. 위헌 여부, 이 임명 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발표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예.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밝혔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묶여 있습니다. 2025 헌라 1. 예. 이 사건이 이제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를 예. 다루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2024 헌마 1203번 사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을 불행사하고 있는 사건에 예. 대해서 이제 위헌 여부를 이제 확인해달라라는 사건인데 이 예. 두 개가 이제 각각 한쪽은 청구인이 국회고요, 다른 쪽은 이제 김정환 변호사 예.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던 사건인데 둘 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했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예. 유독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예. 것. 이 문제를 이제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예. 그런 취지로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제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묶어서 오는 2월 3일 그러니까 설 지나고 난 직후 설 연휴가 지나고 난 직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선고를 한다라고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이종석 헌재소장이랑 이영진, 김기현 헌재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구인 체제를 완성을 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섯 명 체제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2명의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하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예. 지금 8명이 헌재 심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뭐 이제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정이 좀 당겨졌고요. 이게 좀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4월 18일이면 문영배 지금 헌재소장 예.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석이 발생하는 문제를 좀 빨리 마감하기 위해서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권한쟁의 심판을 조금 일찍 정리를 하기로 한 것 같고 예. 지난 22일에 변론을 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변론 기일 자체를 그냥 한 번만 진행하고 1회 만에 예. 종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헬마가 설명하셨지만 좀 변론기일 날이요. 네. 그 헌법재판관이 설명하는 건 굉장히 핵심을 콕 집어서 물어봐요. 뭐냐 하면은 네.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명을 안 했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장을 하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임명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걸 콕 집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돌아가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그 논리의 예민함에 시원하기까지 했던 게 뭐냐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임명을 못한다는 법적 권한을 묻는데 또 앞서서 당신은 무슨 근거로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판단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면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이면 여기에 대한 논리적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은 끝난 것 같아요 정리가. 예. 사실은 이제 그 이미선 재판관하고 김영두 재판관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예. 던졌는데 일단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그러면 재판관을 선출하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냐 예. 이렇게 이제 그 그렇습니다.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려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냐, 법적 요건에 예. 해당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해온 게 이제 오랜 관행이었고 예. 그게 사실상 정치적 관행을 뛰어넘어서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 예.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 절차에 준하는 조치다라는 게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쪽의 주장인데 예. 그러면 그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고 보냐? 예. 그 규범력 즉 이제 법적인 어떤 강제성에 가까운 어떤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 예.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이제 여야 합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행 쪽의 법률 대리인인 이제 임성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가 절차에는 조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건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해석해 보자면 대통령이나 혹은 그 권한 대행이 조건을 국회에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네. 취지의 이제 답변입니다. 사실상 방어력을 상실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와야 내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예. 조건을 이미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건 제시라는 게 원래 어떤 있는 원칙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근거가 근거를 있느냐. 가지고 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니다. 걸 사실상 법률 대리인이 이미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조한 게 2000년 이후로 이어져온 정치적 관행이다. 뭐 바로 직전에 임명했었던 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1당과 2당의 합의로 임명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반복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조건이 뭐에 근거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법적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 관행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12월 9일 날 지난해 12월 9일 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한테 보낸 공문 그리고 같은 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한테 보낸 공문 두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보낸 공문은 뭐냐면 지금 조한창 헌재 재판관을 후보자로 지정해서 이제 보낸 공문이 하나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후보자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한다라는 공문을 국회의장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걸로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같은 날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발송한 걸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최상무 권한대행 쪽에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별도의 합의가 더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주장이 뭐냐면 이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공문들처럼 그 별도 합의에 대해서도 문서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없죠? 임성근 변호사는 별도의 문건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공문서는 없고 다만 이제 헌재 소장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를 여야가 합의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은 있다라고 역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두 재판관이 재차 물어본 게 뭐냐면 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이 나갔으면은 그건 합의가 된 걸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서에도 없고 공문에도 없는 헌재 소장 선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왜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상식적인 질문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뭐 언론들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상무 권한대행 쪽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답변을 못했다 정도 아니라 논리가 아예 없었어요. 방어 논리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뭐 납득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답변이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만 변론기를 갖기로 했었기 때문에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론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야권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의 이제 불임명이 결국 이제 헌법 위반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판단이 무슨 이제 법적인 어떤 강제성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그것도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서 혹시 이게 법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그건 헌법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헌재를 부정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데 왜 그런 우려를 야권에서 하느냐면 이미 지금 이제 특별검사 상설특검을 추천해야 된다는 방안이 국회에서 당연한 걸 너무 안 하니까 이번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강행 규정이나 혹은 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뭉개고 있는 중이거든요.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지금 야권에서는 하는 겁니다. 뭐 그 걱정은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을 평생 한 사람이 헌재의 결정 자체를 무시한다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뭐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결과를 이제 존중할 걸로 믿는데 워낙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현 정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 걱정들이 말씀하셨지만 상설특검 추천 안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지속하고 있는 거니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법을 갱신하고 있는 중인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매일매일이 매시간이 위법이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설특검은. 근데 아까 그 여야 합의에서 또 2명도 말입니다. 한 명은 또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 질문이 기억나요. 뭐냐면 한 명은 그럼 여야 합의고 한 명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또 뭐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 표정이 뭐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정은 참 이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표정이 저는 보이던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 뭐 변론 기일이나 이런 거를 진행되는 이제 화면을 여러 국민들이 같이 보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게 뭐 어려운 법률 용어가 섞여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의 헌법 상식에 기반해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예.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이제 2명 임명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때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2명은 되고 1명은 안 되는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때 추정하기로 예.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이라서 그래서 마은영 후보를 제끼고 정계선 후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추정했을 정도로 기준선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할 겁니다. 아까 헬마가 설명했지만 변호인단이 말입니다. 설명을 못할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게 헌재 판단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냐? 그 그렇습니다.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김에 예.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혹은 뭐 법률을 바꾸게 되면 지금 애초에 이제 선출로 그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이 형식 절차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 그대로 임명이 이루어지는 걸로 하고 국회가 선출하면 그대로 임명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갖춰지도록 이런 문헌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원래는 임작가- 그게 예.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었던 그런 짓을 하지 않았었던 조항이었는데 하나하나 이걸 다 알려줘야 되느냐라는 헌법학자들의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임 작가 지금 설명하셨지만요. 뭐냐 하면 현 정부 들어서서 벌어질 일들이 하도 어떤 정상적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법을 끝까지 해석하고 네. 법의 어떤 문구를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안 부릴 걸 부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 법으로 만들려면 법을 뭐 얼마나 길게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헌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행태 자체가 이제 반헌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이요.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했죠. 예, 기간 예. 연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구속 만료 시점으로 다음 달 6일까지를 잡아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그 얘기는 설 연휴 기간까지 이제 포괄해서 예.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이제 기반해서 2월 초쯤에는 구속 기소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지 않느냐 뭐 예. 이렇게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에서 애초에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었는데 검찰이 오늘 구속기간 연장은 서울중앙지법원에 이제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만큼 뭐 기존에 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제기하고 있었던 관할 법원의 문제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해석되나요? 예. 네, 어쨌든 뭐 여기나 하나 저기나 하나 논란 사항을 좀 가능하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인 걸로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오히려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명분이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예. 거였는데요. 어제 지금 윤석열 피의자의 이제 그 변호인단 쪽에서는 검찰 수사에는 응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검찰도 굳이 따지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검찰은 되고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법률적 논쟁까지 다 좀 포괄해서 가능하면 예. 좀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인 걸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로 오늘은 이제 경찰이 예.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예.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재신청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검찰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보완한 영장을 재신청을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을 할 때 지난번에는 이제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문제 예. 그리고 총기 사용을 검토했었던 문제 예. 그리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한테 보복할 가능성을 이유로 이제 구속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그때 저지를 하려고 했었던 혐의까지 추가로 해서 이제 추가 영장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총기 재배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총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호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들이 이제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걸 겨냥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용을 지시 안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총기는 원래 경호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원래 배열을 배치가 돼 바꿨다는 거 있었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했었던 얘기 중에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민간인을 향해서 비무장한 민간인을 향해서 총기를 발포하는 것도 고려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그쪽 같습니다. 방향으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죠. 아, 그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예. 그리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네. 부정선거는 동의 안 한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런데 네. 또 뒤에 어떤 말은 붙습니다. 예. 말이 좀 애매합니다. 예. 몇 가지를 좀 짚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일단 기자들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변론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랑 예.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얘기한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이다라는 어제 오늘 기상천외한 이 발언. 어제 오늘 계속 어떤 그 얘기 때문에 논란이 아주 뭐 일파만파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탄핵 심판에 관해서 당으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이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 공식적인 입장이 없을 수가 있나 없어도 싶은 생각이 그 드는데 문제죠. 예. 집권 여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 없다. 예. 그러면 과연 정당은 뭐 하는 조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예.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곤란하다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입장을 내는 게 곤란하다는 예. 표현일 것 같고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 요원이라고 했는지 예. 의원이라고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재판들이라든지 혹은 뭐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범죄자라든지 뭐 중범죄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유독 윤석열 피의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실관계 엄격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이고 확실하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노총 같은 이제 노조 활동 관련해서는 심지어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예. 많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런 그리고 의문이 그때랑 듭니다. 수평 비교가 또 어려운 것이 이거는 계속 어떤 TV 생방송을 통해서 다 국민이 지켜본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내용이 증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정치인의 사실관계 판단을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임 작가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모든 사안에 대한 논평은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해야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네. 정치는 필요한 행위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예.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을 했더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여당이 입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한쪽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지난 총선에 참여했었던 정당 입장에서 그리고 10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장이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냐. 당의 입장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부연을 한 뒤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스템에 잠깐 대해서는 광고 듣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정선거 얘기를 약간 더 해보면요. 네. 권성동 의원.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관위가 부정 채용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예. 있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뭐 몇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국정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에 보안이나 방어가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 채용이 있었던 거 뭐
채용 비리가 있었던 거 이런 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부정선거나 다른 사안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네.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점검 결과 보고서가 보도가 됐고 예. 관련된 내용들도 이미 선관위에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발견됐었던 보안 어떤 그 허점들에 대해서는 보안이 끝난 것도 점검을 예. 마쳤다라고 하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 예를 들면 이제 비밀번호가 1, 2, 3, 4, 5 네. 같은 걸로 단순하게 설정이 돼 있었다든지 방어벽이 일부 뚫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보니 국정원이 해킹 작업이 잘 안 돼서 일부 채널을 좀 열어달라. 네. 혹은 이제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킹 작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준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뚫렸다라고 이제 우기는 근데 이런 부분이 가장 있었습니다. 심플하게 말입니다. 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산적으로 이렇게 그 계산도 했지만 네. 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 다 더하면 그걸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하죠,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여당의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쪽에 우리 당이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풍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꼬리를 남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알 것 같은데요, 보면. 이 여당들. 지역구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권성동 의원이 그걸 모른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말했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이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요. 필요가 있다라고 예. 이야기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뭐 120여 차례가 넘는 재판들을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오히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강성 지지층 중에서 납득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는 오히려 그쪽에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정치 얘기 좀 가볼까요? 뭐 다 정치 얘기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어떤 꿈틀거리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맹한 지 한 달여쯤 예. 지났는데 오늘 이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하고 만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진종호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함께 찍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진종호 의원하고 나란히 앉아서 예. 한동훈 대표가 진종호 의원의 어깨에 이제 손을 올리고 이제 다정하게 있는 어떤 사진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고 설 명절 전에 한번 만나기로 해서 만났다라는 게 지금 진 의원의 예. 설명이고 그리고 친 한동훈계로 그럼 다시 합류하는 거냐라고 채널A 기자가 물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다 풀리실 것이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계가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재개를 위한 어떤 기지개를 피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상태는 아니죠, 아닌데 아직까지. 뭐 예. 지금 이칠만 하면 예. 사진이 한 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종호 의원이 공개를 했고 예.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커피숍에서 예. 도넛 가게에서 커피를 사고 있는 장면이 이제 찍혀가지고 공개가 되기도 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출도를 올리는 식으로 슬슬 시동을 걸어보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설 연휴 지나면 네. 어떤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뭐 아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설 접어들면요. 이후에는 좀 전환이 될 텐데 예. 그때쯤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한동훈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아주 어중간하게 1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뭐 잠깐 설명해 주시고 끝낼까요? 아니면 시간이 네. 시간이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